한 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혼과 영감에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땅 예술기행,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제주 4.3 사건 75주기 추념일이었습니다. 4.3을 주제로 한 작품과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 4.3 사건을 다룬 시, 소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시 하면은 너무 유명한 그 장편 서사시 한라산이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 중편 소설로 그 순이삼촌이 또 있죠. 그 한라산은 이산화 시인이 쓴 시고 순이삼촌은 현기영 선생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 시인이나 현기영 작가 모두 그 4.3을 노래하고 이제 알리는 작품을 쓴 다음에 여러 가지 고초를 좀 당했습니다. 이산화 시인은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4.3 하면 떠오르는 이 두 작가의 작품들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산화 시인의 최근 시집 악의 평범성, 그리고 현기영 작가의 단편, 이 또 다른 단편인데 마지막 태우리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문장을 선택해가지고 낭독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떤 작품의 어떤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네, 먼저 그 장편 서사시 한라산을 처음 발표해서 여러 고통에 시달렸던 요즘 그 제주도에서 투병 요양 중인 이산화 시인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최근작 시집에서 시 한 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생 목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인생 목록 이산화. 흙으로 돌아가기 전 눈물 외에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어느 노승의 방. 구름 같은 이불, 빗방울 같은 베개, 바람 같은 승복, 눈물 같은 숟가락, 바다 같은 찻잔, 낙엽 같은 경전. 그리고 마주보는 백척간두 같은 두 개의 젓가락과 허공의 바닥을 두드리는 낡은 지팡이 하나. 이불, 베개, 승복, 숟가락, 찻잔, 경전. 그리고 두 개의 젓가락, 낡은 지팡이 하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남겨둔 반납품들, 어느 노승의 인생 목록이 좀 숙연하게 느껴져요? 네, 그 시는 아마도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그 노승의 이야기 빗대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백척간두라고 하는 이 낱말이 이렇게 시어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시에. 현재 그 대장암으로 요양 중인 시인의 근황을 생각해 보면은 좀 짠하고 좀 애잔하기도 하고요. 노승의 반납품이지만은 행간에 얼마나 많은 회한과 번뇌가 녹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한라산이라고 하는 4.3 사건을 폭로한 시집으로 해서 오랜 수배 생활 뒤에 붙잡힌 다음에 고문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또 감옥살이를 했는데 물론 1년여 만에 그 여러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특사로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교통사고도 당하고 테러도 당하고 그렇게 아주 신선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겪고 절필을 선언하기도 하는데요. 그 세월 동안에 그 27 청년이 60 초반에 건강하지 못한 이제 그런 초로의 몸이 됐습니다. 시인이 부디 계속 건강하기를 바라고 현재 요양 중인 그 제주도 땅이 행복한 제2의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산화 시인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이삼촌으로 잘 알려진 현기영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만나보는 거죠? 네, 그 순이삼촌은 교과서에 오랫동안 실렸고 4.3 문학의 결정판으로 이렇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그 4.3 특별법이 또 이렇게 제정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작가의 자전적인 체험을 아주 세련되게 형상화한 중편 소설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분의 그 단편 소설 마지막 태우리라고 하는 작품 속의 한 대목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4.3 사건으로부터요 노인이 된 피해자가 그 당시를 회상하는 그런 한 대목입니다. 네, 현기영 작가의 마지막 태우리 중 한 대목을 낭독하겠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섬 백성들이 투표날 초원으로 올라와 버렸고, 그래서 초원은 여기저기 때 아닌 우마시장이 선 것처럼 마소와 사람들이 어울려 흥청거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법을 준 자들의 보복은 실로 무자비했다. 그해 초겨울부터 시작된 대살육의 참화. 초원지대 근처 이른바 중산간의 200여 마을을 소각시킨 무서운 불길과 함께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많던 마소들도 거의 전멸이었다. 적어도 2만의 인간과 2만의 마소가 비명해 죽어 초원의 풀밑으로 돌아갔다. 죽은 곳을 몰라 찾지 못한 시신들도 허다했다. 그 총각 내도 조부의 시신을 못 찾아 헌묘를 썼노라고 했다. 그러니까 45년 전 노인이 제주 4.3을 회상하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주는 모습이 연상되는 글인데요. 태우리 뜻을 먼저 알려드릴 걸 그랬나 싶었어요. 마지막 태우리에서 이 태우리가 목동이라는 뜻의 제주도 사투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 시를 읽어보니까 뭐 사람만 죽고 다친 게 아니라 그 마소도 그랬다. 뭐 이런 사실을 새삼 알게 되네요. 뭐 현지뿐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전해줄 수 없었을 텐데 새삼 알게 됐습니다. 뭐 작가는 얼마나 포환이나 회환 이야기가 이제 많겠습니까만은 그 지난해 추념기일에는 그 제주 민해청 등 예술단체들이 더 이상 이제 죽음, 비극, 순환만 바라보는 제주 4.3 예술이 아니라 현재의 아픔을 품어 안는 그런 예술을 펼쳐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뭐 이런 취지의 토론회까지 열어서 커다란 소통의 장을 마련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현기영 작가의 소식 오랜만인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 지난해만 해도 3월 31일 날 이 KBS 뉴스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80대 초반이신데 1941년 2월 생이고 제주시 노형동에서 나셨어요. 1975년에 아버지라는 작품으로 등단하신 이후에 1978년에 순이 삼촌을 발표를 합니다.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촌 여자분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여자분의 이제 나이 많은 여자분을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창기 작품입니다. 이 4.3 사건이 뭔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듬해 1979년에 공안 당국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는데 막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4.3 사건이 표면에 드러나는 게 좀 안 좋다 이런 당국의 계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의 제목 태우리 뭐 말씀하신 대로 목동이라고 하는 제주어입니다. 4.3에 대한 노인의 긴 회상기가 이 단편 소설인데요. 작가도 상당히 좀 나이가 있으신데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민족사의 비극인 4.3 사건 75주기 추념일을 맞아서 이산화 시인의 시와 현기영 작가의 소설 속 문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생 목록 이산화. 흙으로 돌아가기 전 눈물 외에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어느 노승의 방. 구름 같은 이불, 빗방울 같은 베개, 바람 같은 승복, 눈물 같은 숟가락, 바다 같은 찻잔, 낙엽 같은 경전. 그리고 마주보는 백척간두 같은 두 개의 젓가락과 허공의 바닥을 두드리는 낡은 지팡이 하나.